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 SH그룹의 강순자 명예회장은 자신의 집무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수십 년간 수많은 경쟁자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바로 그 눈빛이었지만 지금 그 눈이 비추는 것은 값비싼 비단 옷이 아닌 낮고 허름한 청소부 유니폼이었다. 그녀의 충직한 윤 비서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곁에 서 있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윤 비서의 만류에도 강순자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녀는 어깨를 굽히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일부러 더 헝클어뜨리며 거울 속의 자신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회사의 기초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사람이야. 내 손주 녀석에게 모든 걸 물려주기 전에 내 눈으로 직접 그들의 진짜 얼굴을 확인해야겠네. 그녀는 완벽한 변신을 위해 일부러 낡은 운동화를 구겨 신고 피곤해 전 노인처럼 느릿하게 걷는 연습까지 마쳤다. SH그룹의 절대 군주 강순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그저 이른 새벽부터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평범한 청소부 박복자 할머니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시험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SH그룹 본사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완벽하게 차려입은 직원들로 붐볐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대걸레와 물통을 들고 힘겹게 움직이는 늙은 청소부에게는 누구 하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가 길을 막기라도 하면 노골적으로 짜증 섞인 표정을 짓거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강순자는 실망스러웠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이것이 그녀가 예상했던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던 현실이었다. 사람들은 높은 곳만 쳐다볼 뿐 자신의 발밑에서 묵묵히 세상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노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때 기획팀의 신입사원인 오민서가 커피를 타기 위해 탕비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 늙은 청소부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수고하십니다. 하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그 작고 사소한 행동이 강순자의 마음에 첫 번째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삭막한 빌딩 숲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인간적인 인사였다. 강순자는 자신의 첫 번째 시험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직원들이 붐비는 시간을 노려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들고 있던 물통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흙탕물은 사방으로 튀었고 몇몇 직원들의 값비싼 구두를 더럽혔다. 순식간에 불평과 짜증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아, 진짜 할머니 똑바로 좀 다니세요. 이거 어쩔 거야. 내 구두. 특히 기획팀의 최유진 팀장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본 뒤 더러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늙고 무능한 청소부가 빨리 이 난장판을 치우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시작했다. 그녀는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외롭고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오민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게실에서 뽑아온 티슈 뭉치로 함께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는 묵묵히 바닥을 다 닦은 뒤 힘겨워하는 늙은 청소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강순자는 순간 연기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뻔했다.
민서는 잠시 후 자판기에서 뽑아온 따뜻한 꿀물 차 한 병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날이 추운데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다시 자신의 일터로 향했다. 홀로 남겨진 강순자는 손안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민서가 사라진 복도 끝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오늘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진흙 속에서 첫 번째 진주를 발견한 참이었다. SH그룹 빌딩의 최고층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에 둔 CEO 집무실은 강지혁이라는 남자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그곳은 차가운 유리와 강철, 그리고 흑백의 미니멀리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통제와 이성의 상징이었다. 그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효율과 결과만을 추구하는 살아있는 경영 기계와도 같았다. 그는 막 유럽 지사와의 화상 회의를 끝낸 참이었다. 수백억 원 규모의 M&A를 결정하면서 그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수백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의 세계에서 사람은 오직 유용한 자원과 불필요한 비용으로 나뉠 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SH그룹을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방식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그의 비서는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대표님, 저 박복자 여사님께서.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허름한 청소부 복장의 강순자가 보란 듯이 물통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곳을 청소하러 온 참이었다. 지혁은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깊은 짜증이 담긴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유치한 놀이에 시간을 낭비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강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란 듯이 그의 책상 밑을 닦는 척하며 말했다. 어제 아주 마음씨가 예쁜 아가씨를 하나 만났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늙은이한테 참 친절하더구나. 지혁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친절함이 이익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제발 진짜 취미를 찾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모습으로 제 사무실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손주가 아닌 회사의 규율을 어긴 직원을 해고하는 CEO의 그것과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세대와 가치관의 거대한 간극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혁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팀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의 등장에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최유진 팀장이 가장 먼저 달려 나와 아첨 가득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하지만 지역의 시선은 그녀를 지나쳐 냉정하게 사무실 전체를 훑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최 팀장이 당황하며 우물쭈물하는 사이 가장 말석에 앉아있던 오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밤새 정리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질문에 대해 간결하고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내용은 논리 정연하고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지역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는 할머니가 말했던 친절한 아가씨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유능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부품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파일을 건네받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수고했군.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사무실을 떠났다. 한편 청소부 박복자로 위장한 강순자의 시험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 시험의 대상은 기획팀의 최유진 팀장이었다. 강순자는 그녀가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일부러 청소기를 시끄럽게 돌렸다. 최유진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와 주위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순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할머니 귀가 먹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통화를 하는지 안 보여요. 당장 그 시끄러운 고물 치우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회사 망신시키지 말고. 그녀의 고함에 강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갑게 최유진의 오만한 얼굴을 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민서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최 팀장에게 직접 맞서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자리를 피한 뒤에도 혼자 남아 난처해하는 늙은 청소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서랍에서 꺼내온 작은 약과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위로했다. 할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날 밤 모든 위장을 벗고 다시 SH그룹의 안주인으로 돌아온 강순자는 손자인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도 똑똑히 보았다. 회사를 일으키는 사람과 회사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를 말이다. 지역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할머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그 오민서라는 아이, 너 그 아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 아이는 진짜야. 기획팀의 월간 전략회의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오늘은 SH그룹의 미래가 걸린 신규 프로젝트의 초기 마케팅 전략을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였고, 회의실에는 CEO 강지혁까지 직접 참석해 있었다. 오민서는 이 날을 위해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누구도 생각지 못한 혁신적인 제안서를 준비했다. 긴장됐지만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다. 기획팀의 발표 순서가 되자 최유진 팀장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보란 듯이 민서를 한번 쳐다본 뒤 스크린에 PT 자료를 띄웠다. 첫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민서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것은 명백히 그녀가 어제 최 팀장에게 보고했던 바로 그 제안서였다. 최 팀장은 민서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구상한 것처럼 유창하게 발표했다. 시장 분석 데이터부터 핵심 콘셉트, 심지어 민서가 밤새 고민해서 만든 캐치프레이즈까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임원진들은 감탄했고 냉정하던 강지혁의 얼굴에도 드물게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민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최 팀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확인 사살까지 하려 들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기 전 인심 쓰듯 말했다. 물론 이 방대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우리 오민서 씨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그 말은 민서를 유능한 기획자가 아닌 그저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단순 보조 인력으로 격화시키는 교묘하고 잔인한 한마디였다. 회의실의 모든 동정, 어린 시선이 민서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녀는 회의실 가장 구석에 앉아있던 강지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오히려 그 속을 더 알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무심하게 관망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자신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최 팀장의 기분은 좋지 않았다. 발표 내용의 사소한 부분을 지적한 강지혁의 날카로운 한마디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분풀이 대상을 찾던 그녀의 눈에 복도를 청소하고 있던 늙은 청소부 박복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일부러 창틀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먼지를 훑어낸 뒤 과장되게 소리쳤다. 이게 지금 청소를 한 거예요. 월급 받으면서 그냥 서서 놀아요.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지.
이런 간단한 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왜 회사에 짐이 되려고 해요? 그녀의 모욕적인 고함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직원들은 애써 그 광경을 외면하며 자신과 엮이지 않으려 제 갈 길을 갈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에서 받은 모욕감으로 복도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던 민서가 그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두려움보다 약자를 향한 부당한 폭력을 참을 수 없다는 정의감이 더 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팀장과 힘없는 노인 사이를 막아서듯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팀장님, 할머님께서는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 청소 상태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관리 감독관에게 정식으로 건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복도에서 어르신께 소리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사에 대한 명백한 하지만 정중한 도전이었다. 최 팀장은 신입사원의 당돌한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제 보니 아주 끼리끼리 노는구나. 하긴 내 수준에 딱 맞는 상대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민서를 자신의 적으로 규정하며 획돌아서 가버렸다. 최 팀장이 사라지자 민서는 당황한 기색의 늙은 청소부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로했다. 할머니, 저 사람 마른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강순자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준 이 젊은 아가씨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둑맞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바로 그날 힘없는 늙은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워준 것이다. 그날 저녁 퇴근하는 강순자의 리무진 안.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청소부가 아닌 SH그룹의 여제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윤 비서에게 결심이 선 목소리로 말했다. 남을 밟고 올라서는 인간이 있고 자신이 밟히는 와중에도 남을 일으켜 세우는 인간이 있지. 나는 내 결정을 내렸네. 당장 오민서의 인사 파일을 준비하게. 이제 내 손주 녀석이 사람에 대해 진짜 교훈을 얻을 시간이 됐어. 그날 저녁 강지혁은 할머니 강순자의 호출을 받고 평창동 본가로 향했다.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가 가득한 그곳은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장소였지만 오늘따라 그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강순자는 더 이상 허름한 청소부가 아닌 SH그룹의 위험 있는 명예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지혁은 그녀의 앞에 앉으며 안도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 위험하고 무모한 놀이는 끝내신 겁니까? 다행입니다. 그는 이 모든 소동이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할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몇몇 직원들에게 두둑한 보너스를 지급하라고 지시할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가 이해하는 보상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강순자는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실망스러운 눈으로 손자를 쳐다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 놀이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나는 내가 찾던 것을 정확히 찾아냈지. 지혁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강순자는 말없이 얇은 서류철 하나를 그 앞으로 밀었다. 서류철 표지에는 기획팀 사원 오민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뭡니까? 지혁의 물음에 강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폭탄 같은 선언을 했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다. 그 순간 지혁은 자신이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실소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어떤 농담의 기색도 없었다. 그녀는 지독하게 진지했다. 지혁의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굳어졌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할머니 기획팀 말단 사원이라고요. 저런 여자와
저를 결혼시키시겠다고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정략 결혼도 마다하는 제가 할머니의 유치한 감상 노름에 장단 맞춰줄 것 같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대청마루의 공기를 갈랐다. 강순자는 손자의 격한 반응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의 논리를 반박했다. 회사의 미래는 돈 몇 푼 오가는 전략적 제휴 따위에 달려있지 않다.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야. 그 아이는 우리 가문과 그리고 너에게 없는 것을 가졌다. 바로 진심이라는 것이지. 그녀는 자신이 회사에서 목격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최유진 팀장이 어떻게 민서의 아이디어를 훔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힘없는 늙은 청소부에게 모욕을 주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민서가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순간에도 어떻게 더 약한 사람을 위해 용기를 내어 맞서 싸웠는지를 말했다. 하지만 지역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비이성적인 감상주의로 치부했다. 그 진심이라는 게 이 사회에서 우리를 변호해 줍니까? 주주들을 설득시켜 주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희극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장기 말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두 사람의 의지는 강철처럼 부딪혔다. 손자는 이것을 굴욕으로 여겼고 할머니는 이것을 유일한 구원이라 믿었다. 마침내 강순자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SH그룹의 절대자로서의 냉엄함만이 남았다. 이건 제안이 아니다, 강지혁. 이건 조건이야. 네가 계속해서 SH그룹의 CEO이자 내 유일한 후계자로 남고 싶다면 내 뜻에 따라야 한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민서라는 아이를 알아가거라. 그 아이의 마음을 얻어. 그리고 내 아내로 맞이해. 그게 싫다면 지금 당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최후 통첩이었다. 지역은 분노와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할머니의 소나기 안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분노의 차 본가를 나섰다. 그의 손에는 자신도 모르게 움켜쥔 오민서의 인사 파일이 들려 있었다. 차에 올라탄 그는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이 이름 모를 여자 하나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파일 속에 붙어 있는 평범하게 웃고 있는 민서의 증명사진을 노려보았다.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독한 호기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뒤섞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역의 집무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할머니가 던져놓고 간 폭탄 같은 최후 통첩을 곱씹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민서의 인사 파일이 놓여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뒤흔든 문제의 근원이자 교활한 방법으로 할머니를 구슬렸을지도 모르는 요주의 인물이었다. 그의 차가운 분노와는 별개로 강순자의 계획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오전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SH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녀는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글로벌 브랜딩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낮고 정체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신선하고 대담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그녀는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그녀는 이 중차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콘셉트 개발을 기획팀의 한 평사원에게 맡기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그녀가 직접 확인한 탁월한 창의력과 진정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바로 오민서였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특히 최유진 팀장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질투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얼마 후 오민서는 최고 임원층으로 호출되었다. 영문도 모른 채 회의실로 들어선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SH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자신이 지명되었다는 사실은 마치 현실감 없는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당황하며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강순자 회장이 직접 나서서 그녀의 퇴로를 막았다. 이건 회장의 직접적인 명령이네. 지난번 회의에서 최 팀장이 발표했던 그 훌륭한 아이디어. 원래는 자네 것이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이건 자네의 도둑맞은 능력을 되찾을 기회야. 그녀의 말에 민서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지혁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다. 이 모든 것이 할머니가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 꾸민 연극이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오민서는 그 연극의 주연 배우였다. 그녀가 교활한 계략으로 할머니의 환심을 사고 마침내 이 자리까지 꿰찼다는 확신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반드시 벗겨내리라 다짐했다. 그날 오후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강지혁은 자신의 집무실로 오민서를 호출했다. 두 사람의 공식적인 첫 업무 미팅은 살얼음판 위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조건들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비현실적인 마감 시한과 상상을 초월하는 목표치.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우리 할머니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는 관심 없어. 하지만 내 세계에서는 오직 결과만이 모든 것을 증명하지.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당신을 이 업계에서 2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그것은 격려가 아닌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민서는 그의 노골적인 저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거대한 함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존경하는 회장님의 불가해한 기대와 냉혹한 CEO의 차가운 편견 사이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녀의 혼란은 조용한 결의로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자신에게 배정된 작은 프로젝트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사방이 데이터와 보고서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그녀는 압도적인 중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 힘없는 늙은 청소부 할머니의 모습을 한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강지혁의 집무실에서 보이던 것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몇 층 더 낮은 곳에서 바라보는 야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치 않는 전쟁터 한가운데에 던져졌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유능한 직원이 되기 위한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생존 투쟁이 되어 있었다. 오민서를 향한 강지혁의 시험은 가혹하리만큼 집요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프로젝트 팀으로 불러들인 첫날부터 그녀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붙였다. 그는 회의 시간마다 그녀의 보고서에서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데이터 분석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내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포기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노골적인 적의와 편견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대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의 모든 요구에 묵묵히 하지만 완벽하게 부응했다. 그가 데이터를 요구하면 그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시장의 흐름까지 분석한 통찰력 있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가 그녀의 기획안을 비판하면 그녀는 그의 비난 속에서 유효한 피드백만을 걸러내어 다음 날 훨씬 더 견고한 논리로 무장한 수정안을 가져왔다. 그녀는 마치 단단한 바위와도 같았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그런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그녀를 짓누르려던 지역을 오히려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가 하소연하거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변화는 야근이 계속되던 어느 늦은 밤에 찾아왔다. 지역은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문제에 부딪혀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사무실을 나온 그의 눈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민서의 프로젝트 사무실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더딘 일 처리를 질책할 생각으로 보란 듯이 그녀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책상과 사무실 벽면은 바로 그가 끙끙 앓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데이터와 마인드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히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녀의 논리는 대담했지만 그 근거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고 있었다. 지역은 처음에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는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해결책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신의 한 수에 가까웠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할머니의 낙하산이나 계략가가 아닌 진짜 실력을 가진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애써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쁘지 않군. 계속 진행해봐. 그것은 칭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인색했지만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번째 인정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기류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회의는 더 이상 일방적인 공격이 아닌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때로는 두 사람의 날카로운 아이디어가 부딪히며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옥의 문턱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최유진 팀장이었다. 그녀는 민서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 CEO의 눈에 들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자신이 수년간 아첨과 노력으로도 얻지 못했던 CEO의 인정을 저 계집이 단 몇 주 만에 얻어내는 것을 그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질투는 위험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반드시 오민서를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만 했다.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는 민서가 총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상세 일정이 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다음 주에 있을 해외 투자자 대상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멈췄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단계였다.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IT 부서의 동기에게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완벽한 파멸을 위한 함정이 조용히 설치되고 있었다.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하루 앞둔 날 오민서의 프로젝트 사무실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지난 몇 주간의 고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강지혁 역시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들의 최종 리허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가시 돋친 편견이 없었다. 그는 오민서라는 직원이 가진 놀라운 잠재력과 강인한 책임감을 인정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을 바라는 어둠 속에서 최유진의 도끼 서린 음모가 조용히 실행되고 있었다. 모든 팀원들이 퇴근하고 난 깊은 밤, 그녀는 IT 부서의 동기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처리했어. 내일 아침이면 오민서의 파일은 열리지 않을 거야. 서버의 모든 백업 파일도 삭제했고 마지막 저장 기록은 오민서가 한 걸로 조작해 놨으니 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다음 날 아침 투자자들이 도착하기 불과 1시간 전. 민서는 최종 점검을 위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희망찬 첫 페이지가 아닌 끔찍한 에러 메시지였다. 파일이 손상되어 열 수 없습니다. 순간 민서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팀원들은 비명을 질렀고 서버의 백업 폴더까지 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절망에 빠졌다. 모든 것이 민서의 책임처럼 보였다.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을 관리하지 못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바로 그때 최유진 팀장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걱정스럽다는 듯한 목소리로 민서를 몰아세웠다. 세상에 오민서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대표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믿으셨는데. 그녀의 위선적인 위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모든 팀원들이 패닉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했고 소란을 듣고 찾아온 강지혁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모두가 민서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울면서 변명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민서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녀는 단 한순간의 충격 이후 놀라울 만큼 침착한 모습을 되찾았다. 그녀의 머리는 공포가 아닌 냉철한 계산으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팀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시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매일 밤 개인적으로 저장해둔 모든 데이터의 백업 파일과 프레젠테이션 최종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철두철미함과 위기를 예견하는 능력이 팀 전체를 구원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다. 한 명은 새로운 파일로 발표용 컴퓨터를 세팅하고 다른 한 명은 백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인물을 재출력했다. 그녀 자신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발표 동선을 다시 한번 체크하며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거대한 위기 앞에서 팀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였다. 강지혁은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최유진의 가식적인 연기와 그와는 정반대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민서의 놀라운 리더십을 목격했다.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편견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사보타주였음을 그는 직감했다. 투자자들이 도착하고 민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 정연했고 자신감이 넘쳤다. 회의실 가장 뒤편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강지혁의 눈에는 이제 존중을 넘어선 강렬한 신뢰와 감탄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최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난 24시간 동안의 기획팀 서버 접속 기록과 CCTV 영상을 전부 확보해. 누가 이 프로젝트를 망치려 했는지 내가 직접 밝혀낼 테니 오민서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그녀는 위기 속에서 재구성한 자료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논리정연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해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비전을 보여주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투자자들은 그 자리에서 예비 계약서에 서명했다. 회의실은 팀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특히 위기의 순간을 함께 극복했던 팀원들은 민서를 단순한 상사가 아닌 진정한 리더로서 존경과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강지혁은 팀원들을 격려한 뒤 민서에게 다가와 짧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건넸다. 정말 수고했어. 그에게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팀원들이 성공의 기쁨을 나누는 동안 지역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최 실장의 보고였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CCTV 영상에는 최유진 팀장과 공무원 IT 직원이 늦은 밤 서버실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조작된 서버 로그에 숨겨진 디지털 흔적은 명백히 최 팀장의 사무실 IP 주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IT 직원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 팀장의 지시를 받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손상시키고 백업까지 삭제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았다는 것까지. 모든 증거는 최유진이라는 단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지역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조용한 사무실이 아닌 공개적인 처형대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전체 조회를 소집했다. 그는 최유진 팀장이 가장 잘 보이는 맨 앞줄에 앉도록 조치했다. 한편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강순자 회장은 마침내 자신의 기나긴 연극을 끝낼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윤 비서, 이제 박복자는 은퇴할 시간이 된 것 같네. 강당에 모인 직원들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인 줄로만 알고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무대 위에 선 지역은 먼저 프로젝트 팀의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오민서 팀장을 특별히 언급했다. 진심 어린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최유진 역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지역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성공은 우리 내부의 비열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 하마터면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지역은 대형 스크린에 모든 증거 자료를 띄웠다. CCTV 영상, 서버 로그, 그리고 공모자의 자백서까지. 그는 마침내 범인의 이름을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기획팀의 최유진 팀장입니다. 모든 시선과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과 지역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수백 명의 동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강당이 충격적인 진실로 술렁이던 바로 그때 강당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윤 비서의 수행을 받으며 우아하고 기품 있는 한 노부인이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직원들은 웅성거렸다. 저분은 바로 언론에서나 가끔 볼 수 있었던 SH그룹의 전설적인 창업주 강순자 명예회장이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했다. 강순자는 무대 위로 올라가 지역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게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몇 달간 박복자라는 이름의 청소부로 일하며 회사의 진짜 영혼을 확인하려 했던 비밀스러운 시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당은 두 번째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목격했던 오만함과 무례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굴욕감에 고개를 숙인 최유진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군중 속에 서 있는 오민서에게 향했다. 하지만 나는 보석도 발견했네. 힘있는 상사가 아닌 힘없는 늙은 청소부에게 진정한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직원. 부당함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의를 위해 맞설 줄 아는 용기. 그것이 바로 내가 찾던 SH그룹의 진짜 정신일세. 그녀는 충격으로 멍하니 서 있는 오민서를 무대 위로 불러 올렸다. 강당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세 사람을 비추었다.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가는 최유진, 경악과 침묵 속에 서 있는 수백 명의 직원들, 그리고 무대 위 SH그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듯한 강순자 회장과 강지혁 대표 그리고 오민서가 함께 서 있었다. 그녀의 세상이 단 몇 분 만에 송두리째 뒤집히고 있었다. 강당의 조명이 꺼지고 충격에 빠졌던 직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후에도 오민서는 한동안 무대 위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마치 한편의 비현실적인 연극처럼 느껴졌다. 자신을 괴롭히던 상사의 몰락, 자신을 아껴주던 청소부 할머니의 진짜 정체,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수백 개의 경외심 어린 시선들까지. 강순자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강당을 떠나기 전 민서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게. 자네의 그 마음이 우리 회사를 지탱하는 진짜 기둥이 될 걸세. 그 한마디는 민서에게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묵직한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폭풍의 후폭풍은 거셌다. 최유진 팀장은 그 자리에서 즉시 파면되었고 회사의 기밀 자료를 유출하여 프로젝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녀가 수년간 쌓아 올렸던 거짓의 탑은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회장님의 비밀 시험은 전설처럼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다.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서비스직 직원들에게 존경심을 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된 민서는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졌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함께 어려운 상대를 대하는 듯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마치 회장님의 후광 덕분에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듯한 기분에 휩싸여 고립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늦게까지 자신의 프로젝트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강지혁 대표가 안으로 들어왔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혁이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CEO가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서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오민서 씨. 나의 오만함과 편견으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의 사과는 어떤 변명도 수식도 없는 진심 그 자체였다. 나는 틀렸습니다. 내 냉소적인 시선이 당신의 능력과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인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가 무언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서툰 솜씨로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의 강요로 시작된 이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다른 의미가 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녀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재능, 그리고 위기 속에서 보여준 올곧은 성품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어떻게 녹였는지를. 나는 오민서 씨, 당신을 직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 존경심이 아마도 다른 감정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서툴고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랑 고백이었다. 민서는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적의와 도전에 대해서는 대비했지만 이런 개인적인 고백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할머니의 계획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대표님,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요. 회장님도, 대표님도, 이 프로젝트도 제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그를 거절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시간이 절실했다. 지역은 처음으로 진정한 이해와 인내심을 보여주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민서는 한때 자신을 괴롭히던 남자의 충격적인 고백과 자신의 손에 갑자기 쥐어진 이 불가능한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지혁의 고백 이후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다. 오민서는 자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강지혁은 그 약속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어떤 개인적인 압박도 없이 오직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그녀를 전문적으로 지원했다. 그의 인내심과 존중심은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도 더 깊게 민서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그것은 그녀가 혼란스러운 현실로부터 잠시나마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자기 자신에게 그녀의 성공이 회장님의 선택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SH그룹 내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민서는 며칠간의 휴가를 얻었다. 그녀는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차분히 되돌아보았다. 친절했던 청소부 할머니,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점차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CEO,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성장한 자기 자신. 그녀는 깨달았다. 기이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지역에 대한 존경심과 그가 보여준 의외의 모습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한 감정으로 자라났다는 것을. 휴가에서 돌아온 날, 그녀는 지역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프로젝트도 끝났으니 이제 제가 커피 한 잔 살 차례인 것 같네요. 그것은 그녀가 대등한 입장에서 그를 만나겠다는 자신감 넘치는 대답이었다. 두 사람의 첫 데이트는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대표와 직원이 아닌 강지혁과 오민서라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서로의 어린 시절과 꿈, 그리고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혁은 자신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드러냈고, 민서는 자신의 평범함 속에 감춰진 단단한 자존심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며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단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용히 시작되었다.
지역은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대신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더 이상 일만 아는 기계가 아니었다. 주말에는 함께 미술관에 갔고 퇴근 후에는 평범한 식당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법을 배웠다. 민서 역시 그의 부와 지위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변함없는 올곧음과 따뜻함은 지역이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다리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존경했지만 그의 돈이 아닌 그의 아픔을 사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과정이었다. 강순자 회장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위험한 도박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두 사람의 관계에 간섭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SH그룹의 명예회장이 아닌 그저 손자의 행복을 기원하는 평범한 할머니가 될 수 있었다. 몇 달 후 완연한 가을의 어느 주말 오후, 지역과 민서는 강순자의 평창동 본가를 찾았다. 한때 지역에게 최후 통첩이 내려졌던 그 긴장감 넘치던 대청마루는 이제 따스한 햇살과 함께 세 사람의 온화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강순자는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한복을 입고 행복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더 이상 미래나 회사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차를 마시고 정원을 거닐며 평범한 가족처럼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지역과 민서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다. 강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을 더없이 평화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문과 회사의 미래는 이제 가장 믿음직하고 따뜻한 손에 맡겨진 것이었다. 진흙 속에서 발견한 진주는 마침내 온 세상을 비추는 눈부신 보석이 되어 있었다.